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오늘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 규모 8.1의 강진이 큰 피해를 본 지 12일 만에 강진이 다시 발생해 충격이 더 컸습니다.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긴급 비상대책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하는 순간에 몰리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만을 겨냥했던 화염과 분노에 비해 북한 전체의 파괴까지 언급하며 유례없는 초강경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 파괴까지 발언하는 유례없이 강경한 대북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도록 몰리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자살 미션을 수행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것 북한의 완전 파괴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지켜본 가운데 40분간 행한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도전, 미국 우선에 집중하며 북한의 완전 파괴까지 경고한 겁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와 외교 해법을 일축하고 핵과 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임계점에 도달시 군사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비교하며 유례없는 대북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용과 분노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만을 겨냥해 다소 즉흥적으로 발언한 경고였던 것에 비해 이번 북한의 완전 파괴는 준비된 원고를 통해 2,500만 주민들을 포함하는 북한 전체를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다고 유례없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시도한다면 이는 엄청난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일제히 나서 북한과의 무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해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해 아직은 중국, 러시아 등의 제재 압박 극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남아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완전 파괴 위협에 대해 북한은 다소 황당하게 응수했는데요.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인 자성남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순서가 되기 직전 돌연 총회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주류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순순히 듣느니 차라리 보이콧을 통해 사전 항의를 하겠다는 심산으로 자리를 떠서 대놓고 무시하는 격이 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한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는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과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이희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총회차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장과의 면담 뒤 바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맨하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동포 2세들의 뿌리 교육과 정치적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가와 IT 산업 분야, 유수의 발레단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도 한인 동포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귀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인 동포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한국 역사, 문화, 한국어 교육 확대, 장학 제도, 모국 방문 연수 확대, 동포들의 정치적 역량 확대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동포 3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 박동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 등 주요 한인 단체장을 비롯해 미 육군사관학교 한인 생도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인 10여 명이 프랭카드를 들고 참석해 연설 도중 환호를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돌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로 한인 동포들의 우려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기반한 평화적 해법으로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언제나 국제적인 평화와 화합이 장애됐다며 이번 올림픽 역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RKTV 뉴스 이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강진 발생 직후 수도 멕시코시티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먼지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이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건물 일부가 부서진 멕시코시티 시내에 있는 한 한국 식당. 아리랑 식당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은 현재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5분께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주 라보소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51km입니다. AP에 따르면 오늘 지진으로 중남부 모렐로스주에서 42명이 사망했으며 남동부 푸에블라주와 멕시코주에서도 각각 11명과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각 주 정부가 사상자 규모를 파악 중이어서 정확한 피해 현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망자 수를 최소 119명, AP통신은 79명, AFP통신은 91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특히 지진 진앙지에서 가까운 중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현재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무너진 건물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다수 붕괴돼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건물 27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여파로 전력 공급도 끊겨 380만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공교롭게 지난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규모 8.1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지 12일 만에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해 현지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지난 7일 밤 치아파스주 남서쪽 87km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98명이 숨지고 2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6년 전 20대 흑인 용의자를 사살한 백인 경관 제이슨 스토클리에게 지난 15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과격한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LA 흑인 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이나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에서 흑인 소유 사태를 불러일으킨 마이클 브라운 사건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은 물론 경찰을 향해 돌과 화학물질을 던지는 등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살포하며 대응했고 시위대 12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 내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업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 역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회는 아직 한인들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경찰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선발이나 교육 과정의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